5월 27일 이른 새벽, 옛 전남도청 5.18 영령들의 혼을 위로하는 살풀이가 한창이다. (5월) 영령들을 기리는 진원제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 바로 80년 당시 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5.18 고등학생위원회 회원들. (80년) 5.18 때 그 고등학생들이 지금 죽은 친구들이 16개 고등학교에 18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광주 시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약 240여 명 정도가 현재 그 5.18 때 활동을 했거든요. 그 방에 있던 몇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너는 어리니까 나가서 꼭 살아가지고 역사의 현장을 증언하라고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철모도 쓰고 있었고, 철모도 이제 그분들이 벗겨주고, 목화 벗기고, 비옷, 군복, 비옷 벗고, 군복 벗고, 이제 이렇게 포복을 해가지고 문을 열고 투항을 한 거죠. 그날 5.18 현장에 있었던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큰 발자취를 남긴 광주 민주화 운동,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며 진행되었던 10일간의 5.18 민주화 운동, 그 속으로 들어가 본다.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이 발표되고 전국은 긴박하게 돌아간다. 계엄군은 7공수 여단 및 33대대, 35대대를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에 투입한다. 그리고 15시 40분 무자비한 진압작전이 시작된다. 금남로 카톨릭센터에서 연자 시위를 하던 173명이 체포되었다. 계엄군의 구타로 인해 시민 김경철 씨가 최초로 사망한 사건으로 카톨릭센터 앞에는 시민 5천여 명이 집결해서 시위를 한다. 계엄군이 카톨릭센터 앞에서 속옷만 입힌 남녀 30여 명에게 기합과 함께 심한 구타를 하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로 시위대는 점점 확산해 간다. 전남도청에서 애국가가 방송될 때부터 계엄군의 발포 및 조준 사격은 5시까지 지속된다. 시민과 학생들이 무차별 사격으로 무수히 쓰러진다. 전남도청 앞 발포로 수십 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100명 이상의 시민이 중상을 입었다. 학살 세력에 의해 광주는 오랜 세월 반여 개의 도시로 광주 사람들은 폭도로 매도됐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민주정부를 수립하라. 광주 시민들은 공수부대의 살인적인 폭력에 오직 맨주먹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비무장 시민들에게 계엄군은 집단 발포로 답했다. 우리 학생들 때리니까 왜 때리냐고 시민들 달라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래요. 말기는 시민은 왜 말기냐고 때리고, 뭐 말도 없이 가차없이 막 곤봉으로 때려대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더 우리도 이제 지켜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당하고 있는, 이제 그때 마음을 조금 먹죠. 그때는 어느 누구든가 안에 그 말이 없어도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진짜 무자비하게 때리고 그랬거든요. 분노한 시민들은 경찰서와 관공서 무기들을 탈취해 무장을 하고 시민군이 되었다. 시민들의 항고와 저항으로 밤 8시 도청을 장악하고
퇴각한 계엄군은 광주를 봉쇄하고 외곽도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린다. 항쟁 기간 동안 많은 시민이 사망하고 부상자들이 발생했지만 계엄 당국의 철저한 검열과 통제로 지역 언론은 계엄사의 집중 감시 대상이었다. 진실 보도를 외면하는 언론에 분노한 시민들은 항의의 표시로 지역의 방송사를 불태우기도 했다. 언론이 진실 앞에서 침묵하자 70년대 말부터 광천동 봉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들불 야학 교사와 청년 노동자들이 투사회보와 대자보를 제작했다. 당시 고등학생으로 제작된 투사회보를 광주 시내 곳곳에 붙이고 뿌리는 역할을 한 김향득 씨. 지역 언론사나 지역 방송들이 5.18에 대한 내용이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아니 1초도 안 나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재의 광주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제작되었었고 저는 이제 배포를 했었죠. 언론에 노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시내 상황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모르고 그 투사예보를 통해서 시내 소식을 접하게 되고 광주 항쟁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게 된 거죠. 그들이 만들어낸 투사예보와 대자보는 항쟁의 실상을 알리는 광주의 유일한 언론이었다. (15명의) 시민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오후 6시에는 질서 유지와 무기 회수, 헌혈 활동, 시신 안치를 위해 학생수습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근데 그때 이제 고등학생 대표로 제가 가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고등학생들이 해야 될 일 많다. 많으니 같이 동참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모여달라.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끝나고 나니까 도청 민원실 앞으로 다 모였더라고. 한 100여 명이.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제 시신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시신을 이제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제 동행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관 뚜껑을 좀 열어가지고 이제 시신을 확인시키고 아닌 사람은 다시 도청 전문가에 모셔가지고 바깥에 내보내든지 시신이 확인되면 이제 그 시신을 관을 덮어가지고 또 태극기까지 덮어서 어깨에 메고 그 앞에 상무관까지 이제 운구해가지고 애국가를 부르고 거기 이제 안치시키고 그게 저희들이 이제 하는 일이었죠. 이제. 시민과 학생들의 자발적 청소로 상점은 영업을 개시하고 광주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때 당시 고등학생을 모아서 식당에 밥을 하는 이제 사람이 부족하니까 밥하는 친구들도 그 보냈고 또 뭐 시체 시신 염하는 이제 내 도움을 필요로 한 또 그쪽을 도운 팀, 다음에 뭐 조사실에서 뭐 일하는 팀, 뭐 몇 군데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또 총기 해소하는데 또 거드는 팀 이렇게 이제 고등학생들 주로 할 일을 이렇게 파견했단 말입니다. 고등학생들 숫자가 서로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그 중록 번호상 62년 이후생이 240명 정도 돼요. 시민 5만여 명이 참여하여 민주수호 범궐기 대회를 연다. 시민들은 5.18 항쟁 기간 동안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높은 자치 능력을 보여주었다. 5.18이 가장 그 희망적이고 진짜 5.18의 뜻이 있는 이 5.18이라는 것이 10일간 거의 10일간의 우리 항쟁 기간 동안에 뭐 은행이 털리거나 뭐 어디가 뭐 잘못되거나 한 것은 없었잖아요. 뭐 보복 가서 보복 살인을 한다든가 어디 뭐 털어 뭐 돈을 훔친다 이런 사건은 전혀 발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위대한 거 아닙니까 5.18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도시. 항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광주 시민들은 주먹밥을 만들고 수혈을 하고 공동체적 연대와 인간애를 아낌없이 보여줬다. 그러나 광주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시민대표와 계엄군의 4차 협상도 결렬되고 만다. 청년 학생 시민군은 150여 명의 경비대를 추가로 모집한다. 5.18 항쟁 수습대책위원회는 계엄군의 오늘 밤 진격 소식을 알린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경창수 씨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한다. 16일 날 오후에 다 나가라 그랬어요. 집에 갈 사람들은 오늘 나가는 건 오픈을 하는 거죠. 들어오는 건 이제 못 오게 하는데 나가는 걸 다 나가라 그랬어요. 이제 뭐 여기에 내일 새벽에 계엄군이 진압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나가실 사람들은 다 나가라 그랬고 특히 뭐 이제 뭐 어린 사람들이나 여자들이나 여러분들은 특히 나가라고 먼저 강조를 하고. 이른 새벽 계엄군 특공대의 투입으로 시민군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도청은 함락되었다. 시내 모든 주요 시설은 군이 완전히 장악했다.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라.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라. 담당들에게 알린다. 많은 폭도들이 투항하여 생명을 보장받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주저 말고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라. 전남북 계엄분소에서 알리는 말씀입니다. 6시 현재 작전 결과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도들은 생포 207명, 사망 2명입니다. 이상은 전남북 계엄분소에서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시민군은 싸늘한 시신이 되고 이날 전남도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머물렀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일 빌딩은 헬기의 무차별 사격의 흔적을 지금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후의 순간까지 도청을 지키던 고등학생들과 시민군들,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지탱해 주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싸워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또 뭐 시신을 이렇게 수습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죠.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뭐 감정이 교차하고 근데 이제 그런 남아서 싸워야 된다는 게 더 강했으니까 남았겠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문헌 연구의 결론이 뭐냐면은 5.18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지킨 계절이라 적용됩니다. 북한 특수군만 온 것이 아니라 지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39년 동안 6차례 이루어진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 북한군 개입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그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정황상으로 다 역사적인 내용까지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18을 폄훼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폄훼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그 이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역사는 반드시 진실이 승리한다. 진영 논리에 빠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 논란도 문제다.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폭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또한 유가족들을 종북 좌파가 만든 괴물 집단이라고 모독하기도 한다. 너무 왜곡해서도 안 되고 자기들이 그렇게 편견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딱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상황에 그분들이 와서 우익이라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 와서 현장에 보셨으면 다 같이 그 사람들도 참여를 했을 것이다. 그 정도 절박하고 비참했어. 또한 역사를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 돈을 벌려는 유튜브 채널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업위원회에서 계엄사가 조작한 사건이라고 밝혀진 가짜 뉴스를 재생산하는 무리도 있다. 심사를 통해 5.18 유공자가 되고 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막무가내 유튜버도 있다. 그들이 그때 당시 강주 현장에 와 있었으면 그들도 나하고 똑같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왜냐, 그 정도로 긴장했고 다급했고, 진짜 우리 형제고 어머니고 부모고 또 동생이고 친구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계엄군의 방망이에 이렇게 맞아서 쓰러져 가고, 또 쓰러져 가면 이제 좋게도 안 가져가요. 다리 들고 질질 꺾고 갑니다. 이렇게 하고, 또 시민들을 와서 무작위 학살을 하고. 이게 전두환이 발포 명령이 아니에요. 사살 명령이에요. 발포 명령 찾는다 잘못돼서 사살 명령자를 찾아야 돼. 아무나도 사살을 하고. 보십시오. 아까 준안마을 앞에 18명이 타고 왔는데 그냥 산 위에서 차 멈춰 했어요. 그러니까 멈췄어요. 멈추니 가게 되고 총을 난사해서 다 죽였거든요. 그런 듯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들을 그 사람들이 와서 봤을 거기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먼저 가신 영령들이 망월묘역에 지기들이 갖다 묻어놨는데 거기 참배를 물 한 잔은 못 달게 했어요. 거기까지 쫓아와요. 백골단들을 앞세우고 전투경찰도 해서 거기서 막 체류탄 싸고 잡아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식의 암울한 식.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투쟁해서 단체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는 과정이 이제 87년 6월 항쟁으로 나오고. 하나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5.18 역사를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세력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오직 이익을 추구하는 왜곡된 주장과 행동에까지 자유와 관용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5월 영령과 시민들은 분명히 하고 있다. 2020년 5월 27일 5.18 항쟁의 중심이었던 금남로에는 만장을 앞세워 상려 행렬이 지나간다. 기억하라 5월 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을 주제로 한 5.18 민중항쟁 부활제. 나를 아직도 늦지 않았다. 5.18 영령들의 못다 이룬 높은 뜻을 기리는 침묵과 왜곡의 가슴과 입이 열릴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목격자 모두에게 진실의 용기가 주어져야 한다. 세월이 뒤바뀌어도
5.18 영령들이 목숨 바쳐 지키고 열어가고자 했던 민주 자주의 대동세상을 꽃피우기 위해 행진은 계속된다. 국립 5.18 민주묘지. 5월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민주묘지를 찾는 방문객은 어떤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을까? 5.18 생각만 해도 먹먹하는데 더 억울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께서 이걸 그냥 애국하는 거, 그게 더 분통이 터져서 우리라도 더 이게 각성하자, 그 차원에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희생하는 것을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는 고마움도 갖고 있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옛 전남도청 앞 광장. 그리고 5.18에 의미하는 5시 18분. 오늘도 어김없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진다. 오래 값진 정신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체제를 지탱하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현재 가장 활발히 5.18을 증언하고 있는 당시 고등학생들. 이들의 희망대로 5.18 민주화 운동은 희망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어야 한다. 5.18은 각양각지의 사람들이 불의에 의해서 한 거로 모여서 싸웠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겨냈었어요. 사람들이 정의론과 원칙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이게 나라의 발전이고 이게 5.18 정신의 계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5월 영령들이 편히 잠들 때까지 이 노래는, 그리고 이들의 증언은 계속될 것이다.